예, 오늘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부인 질문에 격양됐다 사과를 한 윤석열 후보, 김건희 씨 얘기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추구하는 윤석열 후보가 부인의 10여 년 전 일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학 겸임교수직에 지원을 하면서 경력과 수상 실적을 부풀렸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죠. 그런데 김건희 씨가 오늘 오후에 사실상 공식 석상의 등판으로 불릴 만한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과 입장도 밝혔습니다. 먼저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제 처가 이 기자를 대하는 그런 게 좀 부족하고 해서 가급적이면은 기자하고 통화하는 거를 조금 자제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보도처럼 그것이 허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위라는 뭐가 있습니까? 저는 아직 금시초문인데 또 뭐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자처럼 현역 의원이 배우자 실장이니 이런 정도로 황당할 정도로 관리에 나설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선대위의 관할 범위에 포함시켜서 함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부터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실을 좀 잘 봐라. 취재진에게 부인 관련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윤석열 후보 기자들과 만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모님께서 사과할 의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됐든 결혼 전에 사인의 신분에서 처리한 일들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높은 기준을 가지고 바라다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미흡하게 자기가 처신한 게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갖겠다는 그런 뜻으로 그런 태도는 적절한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어찌됐든 본인 입장에서 할 말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여권의 이런 공세가 좀 기획 공세고 아무리 부당하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기대에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미흡한 게 있다면은 국민들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인의 이 사과 입장 표명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도 송구하다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이도훈 의원님. 네네. 저쪽에서 떠드는 얘기 듣기만 하지 마시라. 시간 강사 어떻게 뽑는지 알아봐야. 채용 비리, 공채 아닌 겸임교수 시간 강사. 비상근 이사는 출근하지 않아. 꽤 격양된 반응을 오전에는 윤석열 후보가 보였었거든요. 정치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나는 아무리 공격받아도 내가 감수할 수 있는데 나의 가족, 특히 아끼는 배우자가 공격을 받으면 그건 굉장히 참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전에 삼김 씨부터 그랬고, 최근에 이재명 저 후보도 비슷한 감정을 드러냈죠. 특히 그 공격이 의도적이고 부당한 공격이라고 생각하면은 더 그런 감정이 이제 격앙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대선 후보 정도 되면은 감정이 격앙되더라도 그걸 어느 정도 이제 누그러뜨려야 될 줄 알고, 중요한 거는 어떤 팩트나 이런 거보다는 유권자가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도 그 점을 인식하고 오늘 적절한 수준에서 격앙과 조절의 수위를 제대로 조절은 한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허위 경력이라든지 상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사과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일단 이 논란에 이제 한숨을 틔웠고, 앞으로 중요한 거는 오늘 이제 잠깐 임시로 나왔습니다만 공식으로 이제 김건희 씨가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런 이제 숙제를 윤석열 후보, 김건희 씨 그리고 윤석열 캠프 선대위가 이제 안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도훈 의원님, 제가 질문 짧게 하나 더 드릴게요. 네네. 이 오전과 오후, 물론 윤석열 후보의 태도 뉘앙스는 좀 많이 달라졌는데 공통된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이 부분이에요. 여권에서 떠드는 얘기 듣기만 하지 마시라. 오늘 오전 발언. 조금 전에 윤석열 후보가 오후 했던 발언 중에는 부인 관련 의혹을 여권의 기획공세라고 표현했거든요. 이거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이제 며칠 전부터 여권에서 하나씩 나오는 얘기, 특히 이제 추미애 의원도 그렇고 손혜원 의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당직자들도 그렇고 해서 한꺼번에 김건희 씨에 대한 공격을 일제히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근데 그 공격이 어떻게 보면은 10가지의 요소가 있다면 그 중에 한두 가지는 팩트가 맞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게 단순히 김건희 씨를 공격을 위한 공격이다. 그래서 예. 기획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단호하게 맞서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단순히 그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여론은 김건희 씨가 이제 등판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리고 이게 크게 논란은 안 돼도 약간 뭐 경력이나 상장에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해명하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인식을 바꿀 수밖에 없었고 또 캠프 내에서 또 캠프 밖에서 어제 저녁부터 이게 굉장히 험한 게임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 김건희 씨도 억울하더라도 본인도 사과하고 윤 후보도 거기에 대응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설득이 어젯밤부터 오늘 점심 때까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수훈 변호사님, 어찌됐건 윤석열 후보가 직접 아내 관련 의혹에 대해서 송구하다, 물론 아내 입장을 빌어서 얘기했지만 그 얘기를 밝혔기 때문에 이거는 좀 평가받을 만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당연히 해야 될 걸 너무 늦게 한 거죠. 예. 이건 실은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고 저는 2030이 다 떠나갈 만한 그런 위험한 요소였다 생각됩니다. 너무 당연하게 사과해야 됐어야 되는데 마치 국민들이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공채가 아니면 허위 경력을 써도 되는 건가요?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예. 윤석열 후보가 공정과 상식으로 출마하셨는데 지금 공정과 상식이 가족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정확히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되고요. 아니 게임산업협회가 회사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재직증명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출품을 하지 않았는데 대상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런 측면에서 이건 굉장히 어떤 잘못된 행동인데 결혼 전의 일이다. 그렇습니다. 결혼 전의 일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 해명에 대해서는 지금의 일이잖아요. 지금은 잘못했다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국민들께. 예. 사실 오늘 오전 국민의힘의 당 선대위에서도 김건희 씨 관련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서 정면 돌파를 선언한 듯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김병준 위원장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략적인 거 다 해명을 하신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거지 무슨 대통령 부인을 뽑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나 나름대로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볼게요. 오랜 시간이 안 걸릴 거라고. 뭐 오늘이 내일이라도 후보 부인이니까 언젠가는 한번 등단을 갖다가 난 허리라고 봐요. 어느 시기에 아마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우리 대변인이 설명하고 해명한 것 이상을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문제가 대통령 선거의 중심이 되는 게 맞느냐라고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사실 아까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 중에 내가 검토해보겠다. 김건희 씨 관련 의혹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이제 당 선대위 차원에서 뭔가 대응하겠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뜻입니까? 네, 아마도 선대위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정무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여권에서 무분별하게 제기하는 의혹 가운데서 가려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직 기간의 단순 오류인 것인지, 그리고 수상 내역 같은 경우도 이승훈 변호사가 이야기했지만 본인이 부사장으로 근무했던 회사가 수상한 부분에 대해서 그 경력을 인정받는 문제 등을 어느 정도 수위로 국민들께 설명하고 만약에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어디까지 사과할 것인지, 이건 또 매우 민감한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괄 선대위원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 어떤 수위나 대응 방식, 그리고 김건희 대표의 어떤 이 등장 시점이라고 할까요? 공식적인 행보를 하는 시점까지도 조율을 하겠다는 것 같고요. 예.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도 말했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이 배우자 실장을 맡아서 사실 이 이재명 후보 배우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리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위의 배우자실이 필요한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선대위 공식 기구 하에 후보 배우자와 관련된 여권의 공세가 워낙 거센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도 하고 대응도 하면서 동시에 이 배우자의 공식 행보나 공식 대응 등을 준비할 수 있는
공식 기구가 필요하다. 무엇이든 또 비선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예. 선대위 중심으로 선거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평소 신념이고 철학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 배우자실 설치 여부까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하루 이틀 사이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어느 정도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까 그런 점을 시사하는 발언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가고 있는데 김병준 위원장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씨 논란이 대선의 중심이 되는 게 맞냐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요. 김주옥 교수님, 어쨌든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여기서 더 전선이 밀리면 안 된다라고 판단해서 두 공동 선대위원장도 좀 총괄 선대위원장과 선대위원장이 동시에 나섰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 뭐 저렇게 나서는 정도는 소위 민심 또는 여론이 좋지 않다라고 한 걸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만약에 여론과 민심이 저렇게 요동치지 않는데 두 선대위원장이 나서서 저런 얘기를 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좀 제가 볼 때 검토하겠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김종인 위원장께서 검토하겠다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검토하는 건 아주 간단할 수 있어요. 소위 지금 겸임 교수든 시간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대학에서 임용 재청서를 보냅니다. 재청서에는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이력이나 경력 증명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갖다 첨부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것이 끝나고 나면 예. 그다음에 임용 계약서가 나와요. 근데 임용 계약상 그게 사실이 아니면 임용을 취소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밝히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 출마하면서 명분이 뭡니까? 이 정부의 불공정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부인 상황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또 국민의힘 민주당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조국 전 장관 문제 관련해서 저는 이 문제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대선 출마의 명분과 국민의힘이 비난했던 불공정의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예를 들면 국민적 불신이 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걸 작게 보면 안 된다. 중대한 문제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앞으로는 공정성 얘기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오후에 포착된 사진인데요. 저 사진 조금 전에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사실상 공식 무대 데뷔라고 할 만한 모습 하나, 영상 하나 더 포착이 됐습니다. 영상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본인 사무실에 들어서는 모습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포착이 됐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네. 사실 어제 그제 이 최초의 본인 관련 허위 경력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제 더더욱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많았었는데 오늘 여러 매체에 저런 모습이 포착이 됐다.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저거는 어제 그 더 팩트에 나온 그 약간 도망가는 듯한 예. 그 그림 때문에 그거를 계속 틀어서는 안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그림을 보여주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저걸 기획을 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제가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는데 오른쪽에 그러니까 어제 그림이죠. 예. 저게 왜 저런 이제 모습이 나타났냐면은 이전에 얼마 전에 그 더 팩트가 또 김건희 씨를 그 보도를 했는데 그때 하얀 옷을 입고 걸어가면서 전화를 하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 굉장히 비난을 받았는데 저 때 그 김건희 씨도 그렇고 저 동행한 지인분도 두 분이 다 마스크를 안 썼어요. 그래서 예. 또 논란이 되면 어떻게 하나 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을 가렸는데 마치 이렇게 도망가는 모습처럼 비춰지니까 굉장히 그 지지자들도 그렇고 보기에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빨리 새로운 그림을 하나 내야 되겠다 해서 저 새로운 그림도 내고 또 그 자꾸 이 논란이 불거지니까 일단 나중에 공식적으로 하더라도 일단 임시적으로도 사과를 해야 되겠다. 이제 새로운 그림이 나오니까 새로운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예.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화면에 나오는 김건희 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예. 1972년생 49살입니다. 아직 젊은 나이죠. 그런데 지금 기자들이 밖에 있고 하니까 하루 종일 집에 뭐 있는 날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리고 TV를 키면 TV에서 김건희 씨가 이렇다 저렇다. 신문을 펴면 김건희 씨가 이렇다 저렇다. 인터넷을 틀어보면 김건희 씨가 이렇다 저렇다. 솔직히 얼마나 그 스트레스 받고 또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억울한 마음에 이 기사는 내가 기자한테 잘 설명을 하면은 내 진심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해서 기자의 전화를 받아서 잘 설명을 합니다. 30분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설명한 25분은 날아가고 나머지 추임새 같은 말들 어디 청와대로 초청을 하겠다느니 그런 식의 말들만 또 인용이 돼서 기사에 나오니까 굉장히 좀 그 억울한 측면이 있죠. 사실은 이전에 지난 5월인가요? 줄리 논란이 처음 나왔을 때 비슷하게 이제 뉴스버스가 통화를 하고 이제 인터뷰로 보도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줄리가 아니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그런 효과는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잠재우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대응을 잘 알겠습니다. 하지 못해가지고 논란이 커졌고 이 언론 대응이라는 것도 사실은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김건희 씨가 혼자 하시지 말고 선대위의 팀을 만들어서 함께 협력해서 대응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원 의원님, 제 질문 하나 짧게 하나 더 드릴게. 앞서 어제 그 일부 더 팩트의 영상과 네네. 그 오늘 좀 이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사실상 공식 데뷔를 저렇게 언론에 포착된 거 아니냐. 이게 윤석열 선대위에서 공식적으로 그럼 좀 그림을 바꿔보자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까? 아니면 이동원 의원님 개인적인 뭐 추론이십니까? 어제 그 더 팩트의 그 영상을 보고 예. 많은 분들이 이건 좀 참사에 가깝다. 빨리 그 그림을 바꾸든지 새로 사진을 내라 이런 것이 그 윤 후보 측에 많이 들어갔고 예. 윤 후보 측에서 선대위에서 보더라도 저 그림이 계속 나가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밤부터 오늘 그 오전까지 여러 가지 설득 작업, 준비 작업을 거쳐서 저게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장혜찬 평론가님, 뭐 윤석열 선대위에 몸을 담고 계시니까 김건희 씨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는 사과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사과할 의향, 사과를 할 수 있는 공식석상에 조만간 나오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는 어떤 개인의 판단이나 결정에 의해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앞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두고 고민해 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대위와 함께 사과의 수위부터 사과의 방식, 그리고 만약 사과를 한다면 그 시기까지도 함께 뜻을 모아서 정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종합적이고 정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뜻으로 읽혔기 때문에. 그리고 사과 역시나 예를 들면 지금 뭐 여권에서 무자비하게 정말 제기하는 여러 의혹 중에 단순 오기나 재직 기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수상 내역 중에서 본인이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깊숙이 개입했던 프로젝트의 수상 내역을 이력서에 적어도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사과할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어떤 국민의 이 정서를 납득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메시지를 준비해야겠죠. 근데 그런 부분은 언론 대응 역시나 정무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이 국민들 앞에서 메시지를 내는 것 역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나 뭐 종합상황본부, 선대위의 여러 사람들이 고민해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 같고요. 그런 식의 대응과 메시지가 나오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김건희 대표가 저는 굳이 일부러 뭐 여사, 사모 이런 표현 대신 대표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냐하면 본인의 직업 전문성을 가진 사회인이기 때문입니다. 예. 나름의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거나 활동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등 그런 의사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런 공개석상의 행보 역시도 자연스럽게 그 다음 순서로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